네, 확률의 랜덤 프로세스 24번째 시간이고 이그작 넘버 2가 그레이드 돼서 나눠졌어요. 클레임은 일주일 동안 받으니까 그냥 이거 저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드시 써서 뭐 메모라도 몇 번 이렇게 해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반납해야 돼요. 뭐 갖고 갈 수 없어요. 자, 지난번에 오늘 듀였던 홈워크가 11이라고 했는데 10이었고 11이 곧 어사인이 될 거예요. 그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런 걸 했어요. 여기 어떤 매핑 룰 T가 있고 입력이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고 출력이 Y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인 경우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핑 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었죠. 뭐였죠?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과 랜덤 매핑 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이그젬플이 있었죠?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은 오늘 많이 배울 거고 랜덤은 어떤 거예요? 랜덤 매핑 룰은 예를 들면 채널 같은 거죠. 밴드 리미티드 채널. 그래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밴드 리미팅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더티브 노이즈가 더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 말고도 뭐 수없이 많은 랜덤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 시간에 뭐 frequency selective fading 채널이라든가 뭐 등등 기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자세히 보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걸 다 나누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디터미니스틱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처음 보는 게 잠시만요. 처음 봐야 되는 게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섹션 9의 2의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은 뭐 어떻게 정의하냐 많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인스턴트 t에서의 출력이 인스턴트 t에서의 입력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물론 이제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딜레이를 무시하고 보면 어떤 t0에서의 출력값이 t0에서의 입력값에만 관련되는 경우 메모리 릴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메모리 릴리스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플 딜레이면 그때도 메모리 릴리스라고 많이 불러요. 어쨌거나 타임을 오리진을 다 다시 잡고 나면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은 다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어떤 G라는 게 있어가지고 입력이 X of T로 들어가면 출력이 Y가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G of X of T.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터미니스틱 펑션 G예요. 물론 메저러블일 테고 샘플 패스마다 샘플 패스가 정의가 잘 돼야 될 거고 또는 확률 1로 여기 있는 샘플 패스가 잘 정의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X of T가 샘플 패스가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이 매핑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오메가들의 집합이 확률이 0이면 뭐 almost surely 잘 define 되는데 G가 measurable function이고 X에 대해서는 constraint를 좀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디테일은 우리가 무시하고 잘 정의된다고 합시다.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X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Y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게 제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인 매핑 룰에서는 입력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아도 출력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알면 얘의 디스트리뷰션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티어렘이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말하여지지 않는 거라고 했었죠. 그 핵심이 뭐였죠? fully specify 하는 방법, 랜덤 프로세스를 fully specify 또는 fully characterize 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first order distribution을 안다. second order distribution 안다. third order를 안다. 그래서 n이 nth order를 안다. 이것이 뭐예요? full description이라는 거였죠. 디어렘 말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y를 fully describe 하는 데 있어서 x를 써서 할 수만 있으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로, 예를 들면 PDF라고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어떤 t에서 y의 first order PDF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뭐 t0라고 하면 t0에서 출력은 t0에서 입력을 g로 변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어떤 메저러블 펑션으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하는 경우 출력 구하는 법은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우리 이미 알아요. 굳이 그거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컨 오더를 구해야죠. 세컨 오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컨 오더는 어쨌든 세컨 오더 PDF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제일 간단하게 하는 법이 뭐예요? 뭐 여기서부터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코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코비의 방법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예를 들어서 y1이라고 놓고 얘를 y2라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1과 x2의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i, yi겠죠. x1i, x2i. 여기 뭐가 들어가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겠어요. 뭐 간단하죠, 그렇죠? 특히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이 지금 같은 함수 g를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x1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y1은 y2는 x2에서만 결정되죠. 그러면 어떤 것의 디터미넌트겠어요, 얘는? 그냥 뭐 dg dx1 0 0 dg dx2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하면 돼요. 안 어려워요. 특히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네. 간단하네. 네. 그래서 다 쓰면 콤마가 막 이상하게 들어가 있지만 알아서 이해하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일반적인 n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뭐 계산하면 되네. 맞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가정이 뭐예요? 얘를 안다고 했잖아요. 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다 안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은 좀 특별한 시스템이구나. 입력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으면 출력도 fully characterize 되는구나. 적어도 뭐예요? theoretically는 되는 거죠. 우리 정말 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인버스 구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인버스 매핑 구해서 xi, x1i, x2i들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y1, y2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쨌든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full characterization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보통 뭘 해요? 모멘트 계산하죠. expectation 계산하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first order moment는 뭐죠? 랜덤 프로세스의 expectation이죠. 그러면 출력의 expectation을 구해볼까요?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자, 이건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의존하여서 출력을 fully characterize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first order PDF를 구해서 이 expectation을 적분으로 바꾸고 여기 first order PDF를 넣어서 계산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t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이것이 뭐랑 같죠? g of x of t와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은 뭐예요? 요 expectation, notation 요 안에 있는 랜덤 퀀터티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나 아니면 이 전체를 랜덤 퀀터티로 기대값을 구하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x에 대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g of x 그 다음에 x의 first order density 맞습니까? 그래서 민을 구할 때는 그냥 x의 first order density로도 구할 수 있고 y의 first order density로도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일반적으로 이 계산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g 펑션에 달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first order고 second order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second order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입력 출력 두 개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을 때 second order 모멘트가 어떤 게 있었어요? correlation between y and x, between x and y 그 다음에 y and y, x and x도 있었죠. 맞습니까? 물론 당연히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 가능한 것이 이렇게 4개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알죠. x가 리얼이고 여기서 g가 리얼 펑션이면 y도 리얼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틸더를 써서 정의했던 거 필요 없죠. 다 리얼이니까.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expectation of x of t1, x of t2. expectation of x of t1, y of t2. 얘는 expectation of y of t1 times y of t2.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을까요? 얘를 다 구하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는 이제 xx니까 x의 second order PDF로 나타나실 텐데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y의 x와 y의 조인트로 나타내도 되지만 x의 second order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죠? x의 second order PDF로 쓴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러고 나면 보이는 게 x1, x2죠. 어떻게 보면 x of t1, x of t2 그러면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하고
얘를 x1, 얘를 x2라 놓으면 x1 g x2에 fxt1 xt2에 x1 x2 dx1 dx2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fully characterize 되면 그렇죠? 출력의 세컨 오더 모멘트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g of x1 times g of x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다 보면 잠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스트롱한 어떤 리절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메모리 리스고 x of t가 strict sense stationary면 y of t는 strict sense stationary일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래요? 우리가 strict sense stationarity를 증명할 때도 또 어떻게 했죠? 그 콜모그로프 extension theorem에 나오는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에서 any nth order PDF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T1, T2에서 Tn까지 샘플링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그때의 디스트리뷰션과 이렇게 다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또는 오리진을 제로를 위치를 바꿔서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이걸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 앞에서 있는 거 이거 써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좀 더 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nth order 그러니까 n을 하나 정했다고 해보세요. 어떤 n을 정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 뽑았어요. 자, 어떤 t 베타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벡터를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각각 g of xt1, g of xt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상한 노테이션인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t에다가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딜레이를 줘요. 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정의합시다.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all one 벡터를 써서 t에다가 다 타우씩 더하는 거죠. 근데 편의상 또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이상한 표현이지만 매틀랩에서는 되죠. 벡터 매트리스 합을 하면 그 스칼라 벡터 합을 하면 스칼라가 다 더해지잖아요. 그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y of t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우리가 구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얘와 다 같아요.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게 nth order PDF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자코비의 방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막 계산하고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어떤 노테이션이에요? expectation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of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어떤 y of t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left hand side는.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맞나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잖아요. 그냥 이거 t 이거 헷갈리면 그냥 없다고 보면 랜덤 벡터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얘도 이렇게 쓰고. 그런데 그 y가 y의 t였어요. 이렇게. 얘는 y가 y 오브 t 플러스 타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이것과 이것이 같은지 보이는데 좋은 게 뭐죠?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하면.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코비의 방법을 써서 굳이 y의 디스트리뷰션을 안 구해도 되죠. 왜 그래요? 얘는 여기 노테이션에 따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x로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y의 디스트리뷰션 안 구하고도 할 수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래서 left hand side를 먼저 보면 저거는 다중적분이죠. 다중적분이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uncertain한 것은 x 벡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랜덤 벡터 x라고 놓으면 여기서 인티그럴로 나타날 때는 저 x의 길이만큼 멀티플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맞아요? x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gx 이렇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알죠? gx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 uncertain 한 게 뭐죠? 요거잖아요. 얘의 pdf를 곱하면 되잖아요. nth order pdf를.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면 left hand side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를 봅시다. 그럼 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요거 전체를 어떤 또 베리어블로 바꿀 수 있죠. 그럼 그냥 x라고 쓰자고요. 또 뭐 x라고 쓰든 y라고 쓰는 적분 변수니까. 자,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죠? 여기서 얘만 바뀌죠. density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입력이 strict sense stationary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랑 얘랑 함수가 같잖아요. 맞습니까? 같으니까 얘 적분한 것도 같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똑같으니까 y도 스테이셔너리 한 거죠.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 y를 트랜슬레이션 했는데도 pdf가 바뀌지 않잖아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앞에서 우리가 자코비 메소드 쓰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입력이 fully characterized 돼 있으면 출력도 fully characterized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까? 그럼 모멘트도 다 구할 수 있고, 맞아요? 물론 함수 G를 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입력이 strict sense stationary면 출력도 strict sense stationary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입력이 wide sense stationary면 출력은 wide sense stationary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그젬플들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고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 그런 거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이
square law device 또는 뭐 detector라고 돼 있는데 device라고 합시다. 자, 이건 입력 출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 출력 관계가 랜덤 프로세스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한번 뭐 first order, second order 이런 걸 구할 수 있는데 아마 호목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리미터. 하드 리미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것은 뭐 시그넘 이렇게 많이 읽는데 뭐 사인이라고 읽어도 돼요. 사인. 그러니까 입력의 사인을 따서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0이면 어떡할 거예요? 0이면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참고로 매틀랩의 시그넘 펑션은 매틀랩에 있는 시그넘 펑션은 아마 사인이라고 돼 있던가요? 사인일 거예요, 아마. 3개로 돼 있어요. x가 양수, 0, 음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드 리미터는 사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얘가 프리퀀시가 아니에요.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0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0이 안 나오는 또는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하드 리미터 많이 생각해요. 실제로 하드 리미터가 있어요. 하드 리미터가 있어도 우리가 어널리시스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펑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의는 하라는 거예요. 주의는. 알겠어요? 매틀랩에서 사인 잘못 썼다가 0인 거 막 나오는 입력이 있으면 이상한 출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항상 경계 포인트에서 조심을 하세요. 자, 이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y의 기대값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y 오브 t의 기대값. 하드 리미터.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맞습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그 기대값이란 각 곱하기 확률들의 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 곱하기 어떻게 되죠? 입력이 0보다 클 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입력이 0보다 작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0은 0 어떻게 하죠? 어디에 넣죠? 책에도 보면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CDF를 막 쓴다고요. 가정은 뭐냐면 x of t가 0인 경우는 확률이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minus probability of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 아래는 마이너스 probability of xt 이렇게 되니까 책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포인트 매스가 없어야죠. 제로에. 그렇죠? 얘랑 같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가정에서 포인트 매스가 없다고 하면 얘랑 같아지면서 2를 빼먹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출력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력의 오토코릴레이션.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곱인데 1-1밖에 안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둘 다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놀랍게도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홀스
expectation, 그러니까 mean 펑션 이런 것들이 그냥 x of t의 CDF들로 나와요. 여기서는 first order CDF, 그 다음에 autocorrelation 할 때는 second order CDF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 특별히 입력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를 다루고 있는데 가우시안 얘기 했었나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때 랜덤 프로세서를 가우시안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디어렘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그 랜덤 프로세스를 관찰했을 때 가우시안.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지점에서 봤을 때 조인틀리 가우시안. 임의의 n 지점에서 봤을 때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같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n을 아비트로에게 선택해도. 그런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가우시안일 때는 그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조인트 CDF 또는 조인트 PDF 또는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모든 걸 말하는데 그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생각해 보면 mean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만 주어지면 즉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만 다 주어지면 full characterization이 됐었죠. 그래서 이그젬플 중에 책에 있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 mean과 오토 코릴레이션을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드 리미터 통과할 때 아웃풋이 second order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리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리미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C 지점이 있어가지고 입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C 사이에 있으면 그냥 출력값으로 나오고 안 그러면 예를 들면 C를 넘어서면 C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C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미팅 하는 거죠. 이거는 클리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리퍼라고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렇게 있으면 샘플 패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력은 C-C로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버리고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잘라낸 거죠. 맞습니까? 그것도 메모리 시스템이죠. 대표적인. 이 리미터일 때 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뭐예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고 리미터를 통과하고 랜덤 베리어블일 때 이런 걸 다 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플랫하면 어디서 점프 컨티뉴티가 디스컨티뉴티가 나오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디터미니스틱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매우 특별한 매핑이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strict sense stationary니까 아웃풋도 strict sense stationary고 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입력만 full characterization 돼 있으면 출력도 full characterizatio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실험의 시스템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생각할 거예요.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불리는 펑션이 있어서 입출력 관계식이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지금 continuous time input, continuous time output을 하고 있지만 또 똑같이 discrete time input, discrete time output에 대해서 memory 시스템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LTI 시스템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다 안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simple extension이에요. 거의 주의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LTI 시스템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LTI 시스템일 때 물론 LTI 시스템은 스페셜한 메모리 리스 시스템을 포함해요. 어떤 경우죠? h of t가 예를 들면 어떤 constant times delta of t 마이너스 어떤 딜레이 이렇게 되면 사실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심플 딜레이는 메모리 리스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타임만 다시 제로를, 오리진을 트랜슬레이트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디렉 델타 오브 뭐 t 마이너스 타우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h 오브 t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이제 배드 뉴스가 뭐예요? 배드 뉴스가 x 오브 t가 full characterization 또는 full specification이 됐어요. 그러면 y 오브 t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해요.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LTI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LTI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한테는 입력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도 출력 캐릭터라이제이션 못 한대요. 어떡하죠? 네. 일반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 말이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 되는지를 찾아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안 될 때 그러면 풀은 아니더라도 partial characterization은 어떻게 꺼내는 거예요? 근데 partial characterization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죠? 민과 auto correlation 펑션 같은 거였죠. 출력의.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자, 만약에 입력이 노멀, 즉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이면 출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출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5년 1학기였어요. 95년 1학기에는 태어나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 손 들어봐요. 다 존재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큰일이에요. 네. 자, 95년 1학기에 제가 디지털 통신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뭐 통신 수업 들은 학생들,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Additive Gaussian Noise 채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랜덤 프로세스로 컨티뉴스 타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 of T가 있고, 여기 어떤 가우시안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네, 지금 뭔가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가우시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죠. 그렇잖아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콜모그래피 익스텐션 디어럼을 잘 생각하면 저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말은 제가 한 5분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nth 오더 그러니까 어떤 캐피탈 N을 정하고 샘플링 인스턴스 T 벡터를 정해서 벡터를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우시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는 것을 어떤 랜덤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물론 CD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도 있지만 사실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랜덤 벡터를 리니어 컴바인 해요. 그 엔트리들을. 그러니까 웨이트를 줘서 더해요. 그랬을 땐 뭐가 된다고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트랜스폼에 대해서.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것과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는 것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 준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게 같은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면 행여, 기억이 나면 기말고사 기간 전에 출제할 때 기억이 나면 기말고사에 꼭 낼 테니까 미리 한번 해보세요, 다들. 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뭐냐면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특징이 뭐냐면 웨이티드 썸을 하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자, 그게 힌트거든요. 좀 잘 지적했듯이. 자, 그러면 y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게 썸 어쩌고 하는 걸 쓸 수 있느냐? 자, 일단 임펄스 리스판스와 입력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고 했는데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씁시다. 이렇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H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고는 자 알아들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 웨이빙이라고 해요.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거를. 근데 뭐냐면은 인티그레이션은 뭐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헷갈릴 때마다 썸으로 보라고 했죠. 맞습니까? 썸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좀 어널리시스를 배웠으면 아 그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티그레이션을 썸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썸이에요 사실은? 리만 썸으로 보는 거죠. 리만 썸으로. 네, 리만 썸에서 어퍼 로어 바운드로 해서 뭐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확률 얘기할 때는 사실 리만 인티그레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게. 근데 어쨌거나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얘를 썸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approximately equal to 어떤 인터벌, i번째 인터벌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인티그레이션을 타우상에서 하는데, 타우 축상에서 하는데, 이걸 무지 작은 인터벌들, 넌 오버래핑이고 파티션이 인터벌로 나눠요. 등 간격이면 더 좋겠어요. 쪼개고 각각을 이제 그러면 어때요? 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리얼 넘버가 있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countably infinite 개의 인터벌로 나눈 거죠. 번호를 붙인 다음에 i라는 인덱스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pproximation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하나 approximate, one by one으로 하면 되죠. 사실 이게 노테이션이 그거잖아요. 이 노테이션이 말하는 게 이거의 극한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i는 i번째 인터벌을 포기해요. 맞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어떤 타임 t0로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서 t0로 바뀌어요? 이게 t0로 바뀌죠. 자, 그러면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 몇 개가 인발브 돼 있어요. 사실 무한개로 잘랐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죠. 그런데 저것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자를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가우시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됐어요. 자, 그래서 입력이 가우시안이면 출력은 가우시안이에요. 자, 이거 2를 제기하지 말아요. 더 이상 물으면 제가 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복잡해요, 생각보다. 스토캐스틱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묻지 말아요. 그건. 이 과목에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가르치려면 제가 한 일주일 공부해야 돼요.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조금 들었는데. 참고로 여기 관련해서는 수학과에 가면 아마 최성섭 교수님께서 이거 강의하실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아마 그냥 뭐 통계적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금융공학 무슨 뭐 금융수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스토캐스틱 인티그레이션 막 가르치세요. 다른 것도 배워야 돼요. 억지로 막 배우기 싫은데 무슨 뭐 노벨상 받은 블랙숄츠 띠어를 배우면서 배워야 되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면 가우시안인 건 알겠어요. 좋아요. 가우시안. 그러면 풀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한 10분 전에 출력의 mean 펑션과 오토 코릴레이션을 알아야죠. 맞습니까? 어떻게 구하죠? 몰라요, 아직은. 그쵸? 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학생이, 뭐라고 아까 했듯이, 그렇죠? 요 앞에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LTI 시스템은 풀 캐릭터라이즈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되는 놈을 찾든가. 찾았어요, 하나. 또 하나는 뭐였죠?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되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중단하고 요거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출력의 민과 출력의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지금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에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에 리얼 밸류드 아웃풋. 왜냐하면 여기 리얼 하면 리얼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은 아직은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끝날 때쯤에 1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이거 두 개 구하는 거죠. 저 두 개를 구하는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입력은 어쨌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얘들을 출력의 이 두 가지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조금 전에 봤는데 입력도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만 알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벌써 눈치를 챌 거예요. 아니면 학부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거나.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얘를 어쨌든 입력과 관련해서 나타내려는 거죠. 맞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정의를 쓰면 expectation of y of t이고 expectation of 그대로 쓰면 h of t convolve with x of t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convolution도 linear operator고 expectation도 linear operator라서 바꾸면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써먹으면 되는데 이 과목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곳이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썼던 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의잖아요. convolution integration의 정의.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인티그레이션이 썸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디터미니스틱이죠. 얘 랜덤이죠. 맞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expectation은 랜덤 프로세스에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요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xpectation은 요 x of t minus tau에만 걸리는 거죠. 저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mu of x of t minus tau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간단해요. h of t convolved with mu of x of t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웃풋의 first order 모멘트를 알기 위해서는 입력의 first order 모멘트만 알면 돼요. 물론 impulse response는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second order를 구해봅시다. second order도 똑같이 정의를 쓰면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네, 뭐 어려워할 게 전혀 없죠. 보세요. 얘는 T1으로 컨볼루션이죠. 두 번째는 T2로 컨볼루션이고. 맞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동의할까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뭐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컨볼루션이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결국은 뭐예요? 이 컨볼루션을 인티그레이션 폼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쓰면 타우1을 도입해 봐요. 두 번째는 타우2를 도입하고 자,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똑같죠. 인티그레이션은 묶어내고 이걸 다 그럼 인티그란드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랜덤한 것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컨볼루션이라고 돼 있었지만 컨볼루션은 뭐예요? 곱이에요. 곱이니까 어때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옮겨서, 그렇죠? 컨볼루션은 옮길 수 있죠. 맞아요?
옮긴 다음에 이렇게 괄호 묶고 expectation 이렇게 끼워 넣은 것과 결국은 같아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h tau 1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 t1 minus tau 1 x of t2 minus tau 2 h tau 2 d tau 1 d tau 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h of t1에 rxx에 t1 t2 h t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우면 여기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거는 되거든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얘는 무시하고 그렇죠. t2는 그냥 상수라고 보면 앞에 거를 타우 1으로 하고 요거를 t1 마이너스 타우 1으로 하면 되잖아요, 적분할 때.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얘는 여전히 t2로 돼 있고 컨볼루션 하면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저 컨볼루션과 컨볼루션 사이에 곱을 네, 써서 곱이죠. 지금 그 결합 법칙을 써서 지금 가운데 묶었다는.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본래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는 게.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겠어요. 알겠어요? 다시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H1, 네, 써놔야 되겠어요. 그러네. HT1 convolve with deterministic이라고 합시다. 곱하기 HT2 convolve with XT2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상한 게 없거든요. 근데 컨볼루션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베리어블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네, 그러니까 요 베리어블에 대한 컨볼루션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게 봐야죠. 이 컨볼루션이 뜻하는 게,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는데, 요 컨볼루션은 T1에 대한 컨볼루션이고, 요 컨볼루션은 T2에 대한 컨볼루션이에요. 같은 컨볼루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노테이션이죠. 근데 이렇게 다들 써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컨볼루션 할 때는 어느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는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베리어블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대로 앞에 있는 컨볼루션은 T1에 대한 컨볼루션이고 뒤에 있는 컨볼루션은 T2에 대한 컨볼루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의만 되면 이런 노테이션이 전혀 문제가 없죠. 안 그럼 일일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T1, T2 이렇게.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 쓰고 났더니 뭐예요? 결론이 뭐죠? 출력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입력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네요. 컨볼루션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출력을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특히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로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때는 입력도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여러분이 또 해볼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치상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상 이걸 보세요. Y를 얻기 위해서는 H로 필터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X, Y를 얻기 위해서는 H로 필터링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Y의 오토코릴레이션 이거 두 번 적용한 거죠. 두 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쪽에 있는 녀석을 T1에 대해서 H로 필터링 하는 거로 볼 수 있죠. 참고로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여기 컨주게이션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컨주게이션을 붙여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래서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만 붙겠죠. 여기는 안 붙고. 왜냐하면 뒤쪽에 컨주게이션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만 붙겠어요. 여기는 안 붙고. 코베리언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LTI 시스템일 때 입력을 fully characterize 했더라도 출력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는 없는데 입력이 가우시안일 때는 출력도 가우시안이라는 걸 일부 알아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입력이 가우시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우시안이고 fully characterize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min 펑션과 auto correlation 펑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봤어요? 그 둘로부터 출력의 min 펑션과 구하는 거 봤잖아요.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력도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력의 민과 오토코릴레이션이 fully characterize 됩니까?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죠? 따라서 이게 full characterization이잖아요. 이것도 full characterization. 그래서 LTI 시스템은 가우시안, fully characterized 되어 있는 가우시안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도 fully characterized 해주네요. 맞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얻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 additive Gaussian noise가 LTI 필터링 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에러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출력에서의 그 가우시안 노이즈의 영향이 정확히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통과한 그 가우시안 노이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출력도 가우시안이고 출력의 min 펑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스페셜 케이스들을 봅시다.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데 입력이 이제 Y-sense stationary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이 Y-sense stationary가. 자, strict sense stationary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 뭐 했나요, 우리? 아니죠. 그거는 메모리 리리스 시스템일 때 strict sense stationary면 strict sense stationary라고 했잖아요. 근데 LTI잖아요. LTI 일반적인 strict sense stationary 들어오면 모르죠. 그렇죠? 일단 몰라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trict sense stationary. 자, 그건 모르겠고 일단 Y-sense stationary인 거를 합시다. 해보면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나와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가우시안이면 어때요? 가우시안이면 Y-sense stationarity가 strict sense stationarity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건 입력이 가우시안이고 strict sense stationary면 출력도 가우시안이고 strict sense stationary. 왜냐하면 Y-sense stationarity라는 것이 min과 autocorrelation에 대한 프로퍼티를 주는 거잖아요.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min은 constant라고 이제 잡겠어요. 그 다음에 autocorrelation은 t 플러스 타우와 t로 나타낸다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타우만의 함수로. 맞습니까? for all t와 타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y의
min 펑션이 constant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식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토 코릴레이션 뭐 구하는 거. 그래서 h of t에 convolved with 잠깐만요. constant 펑션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뭐죠? 뭔 뜻이죠, 이게?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본래는 이건데 얘가 컨스탄트 펑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게 적분이잖아요. 이게 컨스탄트면 곱이니까 그냥 빠져나오고 얘를 적분하는 거네요. 그래서 ux의 인티그레이션 오브 임펄스 리스폰스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캐피탈 H를 e to the minus j2 pi ft 자리에서 f 자리에 제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 또는 일단 찾는 건 이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맞습니까? 찾고자 하는 이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y-sense stationarity를 보이려면 이것이 어떤 function of tau, t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여야죠. 자, 그런데 요것의 일반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출력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입력의 오토코릴레이션에 T1과 T2에 대해서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 됐잖아요. 자,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 치환하면. 이거를 너무 어렵게 이제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는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봐요. 일단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내요. 아까처럼 타우1, 그 다음에 rxx t1 타우1 t2 타우2. 자,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더블 컨볼루션 아니에요. 얘 T1에 대한 컨볼루션, 이거 T2에 대한 컨볼루션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죠. 그러니까 T2 자리에 T,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바뀌지 않죠.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이 타우1과 타우2에 대한 것이라는 게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넣으면 되니까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T2 자리에 T를 넣으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뭐였어요? 가정이 X가 Y-sense stationary니까 이 녀석과 동일한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하죠. 그 싱글 베리어블 펑션은 아규먼트가 뭐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왼쪽 아규먼트에서 오른쪽 아규먼트를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하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시다. 그러면 t가 탁 없어지네요. 그렇죠? t가 없어지고 여기가 잘 보세요. 타우 마이너스 타우 1 플러스 타우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쓰죠? 이거 어떻게 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잘 지적했듯이 여기서 컨볼루션은 맞아요? 컨볼루션은 타우에 대한 컨볼루션들이에요. 다. 맞습니까? 타우에 대한 컨볼루션들인데 컨볼루션은 어떻게 보면 돼요? 우리 시그널 시스템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시그널이 하나 들어온다고 보면 시스템이 캐스케이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순서 바꿔도 되고 임펄스 리스판스들끼리 먼저 계산해야 되고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클레임을 할 거고 이렇게 가는 걸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갈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을 그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 번째 컨볼루션에 의해서 타우1이라는 걸 도입해서 해볼까요? 베리어블을 요 컨볼루션에서 타우1이라는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동원하면 여기 타우1이면 rxx 타우 마이너스 타우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컨볼루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요 괄호 한 개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안 이상하죠? 전혀? 안 이상하잖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컨볼루션 다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타우의 함수가 나오는데 또 요 펑션과 컨볼루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지우고 일단 인티그레이션 하나 더 달고 자, 이번엔 타우2라는 걸로 도입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 대신에 h of 자, 타우 자리에 타우2를 넣어야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는 어때요? 앞에다가는 타우 자리에 타우 마이너스 타우2를 넣고 맞습니까? 컨볼루션 할 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change of variable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 디타우2가 되면서 아래 위로 플립되니까 또 플립하면 어때요?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테그레이션이 이시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그런 아니요.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거 다시 바꾸려면 마이너스 없어지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했는데 지금. 네? 자, 잘 모르겠으면 아침에 한 7시 50분부터 EBS, IS 하는 수능 특강을 들으세요. 네, 이거 이렇게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나중에 컴플렉스일 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컨주게이션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전부 리얼일 때는 어차피 필요 없지만 그냥 있다고 보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인풋이 Y센 스테이셔널이고 여러분이 LTI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출력도 Y센 스테이셔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시안일 때는 어때요? 스트릭센 스테이셔널리티와 Y센 스테이셔널리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Y센 스테이셔널리티가 나오면 출력도 가우시안 스트릭센 스테이셔널리티가 된 가우시안 스트릭센 스테이셔널리 있는 프로세서 입력이면 LTI 시스템의 출력도 가우시안 스트릭센 스테이셔널리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입력이 있었어요. 특별한 입력이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 또는 화이트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XOT가 화이트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시다. 근데 화이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non stationary한 화이트가 있고, 즉 Y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닌 화이트가 있고, Y센 스테이셔너리인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Y센 스테이셔너리, non Y센 스테이셔너리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으로 이제 디스크라이브가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떤 Q라는 펑션에다가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자, 이렇게 되겠어요. Q죠, Q 상수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LTI 시스템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다 해보세요. 실제로 학부 때 아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일 때 입출력 보는 법을 다 봤어요. 책에서 보면 이제 섹션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섹션 9의 2에 사실 서브 섹션인데 제목이 뭐냐면 differential equ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인데 그렇잖아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고 어널리시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또는 신티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석과 설계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 디어리를 디벨롭 했어요, 거기서? LTI 시스템 디어리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흥미롭게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초창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초창기에 이미 뭐예요? 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일렉트리컬 서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어떤 거였죠? RLC죠. 한마디로.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으면 특히 기억을 하겠지만 이제 입출력이 그러면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디터미니스틱으로 먼저 합시다. 입출력의 관계식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난다. 뭐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도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입출력 관계식이 K Y의 K번 미분한 것이 그 다음에 L번 출력을 L번 미분한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파이나이트한 텀으로 개수가 이런 것을 입출력 관계식이 리니어 컨스턴트잖아요. 그렇죠?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펑션이 아니라 t의 펑션이 아니죠. 리니어는 뭐예요? 여기서 미분한 것만 있지 미분한 거의 제곱이나 스퀘어 루트나 뭐 코사인 오브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RLC 서킷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잘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고. 왜냐하면 전류랑 전압의 관계 또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 이런 걸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RLC가 바로 이런 관계식을 주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을 막 엮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이 시스템 그러니까 입력 출력 관계식이 이렇게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면 이게 LTI 시스템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yes라고 배웠는데 실제 답은 no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시간에는 no라고 배웠어요. 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 없으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입력이 제로라도 출력이 막 나와요. 그렇잖아요. 입력이 제로면 출력은 뭐 해야 돼요? 리니어 시스템에서 제로해야죠. 제로 펑션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건이 필요하고 제가 대학원 미국에서 다닐 때도 어땠다고요? 대학원 레벨 리니어 시스템 수업을 듣는데 시험에 뭐가 나왔는데 당연히 LCC DE였죠. 벡터로 되어 있는 벡터 배제도 시그널. 그 조건을 쓰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음 리니어 시스템의 어쩌고저쩌고. 무슨 뜻이에요? 이니셜 레스트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서 열심히 풀었어요. 웃으면서 오 드디어 나왔어 말하면서 제가 시험 시스템을 들을 때 92년 2학기였어요. 그때는 다들 존재하지 않았나요? 이제 예. 들을 때 저는 시험 시스템 들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냈지? 그랬는데 3년 후쯤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그걸 써서 딱 풀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나눠주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준호 어딨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랬다. 이 문제를 혼자 풀었대. 그렇죠? 아무도 못 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고 그래서 허풍을 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다 한다고. 물론 한국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답은 no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이니셜 레스트가 있을 때, 즉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 여기다가 입력에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제로가 나오면은 만약 조건이 이거 LTI예요. 알겠어요? 단지 리니어가 아니고 LTI예요. LTI.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됐어요. 이게 더 트리키한 게 이건데, 제가 이거를 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이제는 나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90학번인데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91년까지 다니고 복학했거든요. 그러니까 93년이네요. 아까 시노미 시스템을 들을 때 93년 2학기네요. 1년 반 강의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강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강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any impulse response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잖아요.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LTI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RLC 조합해가지고, 물론 OPMF도 들어가죠. 예. 증폭을 해야 되니까, 더해서 셈도 해야 되니까, RLC, OPMF 이런 걸 써서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ny impulse response가, 물론 이상한 impulse response 말고, 그렇죠? 그냥 스무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LCCD로. 답은 이것도 no in general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돼 있는 챕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에서 챕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자세히 보면 많은 책들이 자세히 보면 이것은 LTI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로 모든 LTI 시스템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쓰다 말았는데 여기 오더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 오더, 이쪽 오더. 몇 개를 더 할 거냐. 예를 들면 여기에 100개, 여기에 100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를 줘요. 그러면 똑같이 못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면 여러분이 그 와이어스트라스 어프로크시메이션 디어렘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파이나이트한 어떤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지점부터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이 함수는 요 사이에서 폴리노미알로 아비트러리리 클로즈하게 근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더를 계속 늘려서. 마찬가지로 얘가 아마 L1 펑션일 거예요. Finite Absolutely Integrable. 그렇게 되면 얘랑 얘의 오더를 쫙 늘리잖아요. 그러면 arbitrarily 근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initial rest까지 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RLC 컴포넌트를 충분히 쓰면, 또는 어떻게 잘 쓰면, 알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언제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때 LCCDE,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입출력 관계식이 나타나도록 만들 때 입력에 랜덤 프로세스를 가하면 출력에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의 연장선이에요. 완벽한 연장선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결론을. 이거 어떤 경우에는 LTI가 된다고 했죠. 뭐 다 된 거네요, 사실. 하지만 디테일이 있죠. 얘와 어떤 관계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는 저 경우를 다루고 있진 않아요. 책에서는 어떤 경우를 다루냐면 이쪽이 그냥 x of t 해서 x의 연계 도함수가 있는 것만 해요.